예, 미디어치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오늘 대구에서 태극기 집회가 있었고요. 일요일에는. 그리고 오늘은 이제 공식 선거운동 시작일이어서 오전 7시부터 이제 조원진 후보가 대구의 칠성시장 그리고 뭐 범어 사거리, 서문시장 등 유세를 하고 있고요. 저는 어제 태극기 집회에 참여하고 오늘 서문시장 유세를 참여하고 지금 방금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정미영 대표 등등이 사실상 조원진 후보랑 같이 다니고 있고, 저는 이 전략기획본부장이라는 이 타이틀과 관계없이 제가 사실상 이제 이 우리 당의 이 논평을 맡았기 때문에 이 밖에 있으면 논평을 할 수가 없잖아요, 작업을. 그래서 사실은 어제 오늘 있으면서 쏟아낼 게 많았는데 좀 차질을 빚었습니다, 이제 밖에 있다가. 그래서 이제 웬만하면 저는 좀 이 밖에는 안 나가고 안에서 이제 대변인들과 함께 이제 논평을 준비하는 걸로 뭐 그런 식으로 좀 선거를 참여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방송 전에 한미동맹 국민운동본부 심현수 대표께서 저희 이 미디어시 TV 오픈을 축하하기 위해 화분을 보내주셨고, 방주혁님께서 여기 6.25 참전 미군 조형물 이걸 보내주셨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이제 바로 시작을 하는데요. 우리 새누리당에서 오전에 논평을 냈죠. 홍준표 후보 자유한국당의 그 부인이 지난주 토요일 대한문이 아닌 저 청계광장 태극기 집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올라오셔서 발언을 하는데, 홍준표 후보가 사실은 지금 가장 이제 이 자극적으로 이제 이른바 이 태극기 부대를 자극했던 말은 박 대통령이 춘향인 줄 알았더니 향단이에 불과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에 대해서 왜 이렇게 이 집토끼들을 가슴 아프게 했냐. 이제 이 송만기 씨가 사회를 봤어요, 그 집회에. 그랬더니 이 홍준표 후보 부인이 다 계산된 발언이다. 이쪽 표도 얻어야 되고 저쪽 표도 얻어야 되기 때문에 다 계산된 발언이니까 이해해달라. 저는 참 홍준표 후보 부인 보니까 이제 굉장히 좀 순수한 분 같아요. 이 정치적으로 잘 계산 못하고 본인은 이제 계산했다고 주장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참 순수한 분 같습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그런 식으로 해명을 합니까? 실제 계산을 했다 그래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표 좀 더 얻기 위해서 박 대통령을 향단이라고 비하하고 그렇게 끝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4월 11일 임진각에서 이 정치의 모든 혼란은 박근혜의 실정 때문이다. 구속까지 됐고 법의 심판 받아야 된다. 이게 그냥 다 계산이란 말입니까? 표를 얻기 위해서. 국가적으로 중요한 탄핵 사건을 갖고 표를 계산을 해요. 자기가 올바른 거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자기 판단을 내리고 그 메시지를 던져야지. 그런 사건에 대해서 계산을 해가지고 말 이렇게 바꿨다 저렇게 바꿨다. 어떻게 그렇게 해명을 하는 겁니다. 이제 나중에 혹시 영부인 될 수도 있는 분인데 그 말 듣고 참 신기한 거는 그 청계광장에 있는 태극기 든 사람들 감사합니다 막 환호하는데 그동안 태극기 왜 들었어요? 박근혜 대통령 인간적으로 비하해서 표 얻겠다는 사람 올라와서 말하는데 그거 박수치고 있으면 이분들 어떻게 한겨울에 태극기 들고 있었습니까? 난 그분들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일장기 들어야 될 거 잘못된 거 아닌가? 태극기로 착각을 해가지고. 당장 호통쳤어야죠. 당신이 어떻게 보수 후보의 부인이 대통령을 그렇게 모욕한 걸 표 때문에 그랬다고 어떻게 그딴 말 떠드냐. 끌어내렸어야 되는 거죠. 참고로 홍준표 후보 부인이 우리 대한문 태극기 집회도 올라오겠다는 거 정광택 대표와 권영애 대표가 안 된다. 막았습니다. 전 잘 막았다 생각합니다. 사전에 메시지를 확인해서 우리 대한문 집회 때 만약에 홍준표 후보 부인이 저에게 떠들었으면요. 대형 사고 터졌습니다. 대형 사고 터졌어요. 거의 뭐 지도부 다 날라갔을 뻔했습니다. 그걸 올렸다가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와 동시에 이제 홍준표 후보는 부산에 가서 태극기 집회에 참여하지 못한 것은 경남도지사직을 수행하기 때문에 참여할 수 없었다. 태극기 든 사람들의 심정을 잘 안다. 탄핵 진실 반드시 밝히겠다. 그런 정도 얘기할 때는 하나하나도 거짓말하면 안 되죠. 경남도지사직 수행하는 것과 태극기 집회 못 나오는 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면 김관용 경북지사는 대국 태극기 집회 어떻게 나갔고 박원순은 촛불 집회 어떻게 나갔습니까? 남경필은 경기도지사직 할 때 촛불 집회 어떻게 나갔습니까? 관계없는 거 아닙니까? 관계없는 거 가지고 왜 그 핑계 대고 못 나왔다 그렇습니까? 홍준표 후보가 2월 말에 주간조선에서 인터뷰할 때는 촛불 집회든 태극기 집회든 모두 민중민주주의고 인민재판으로 헌재를 협박하는 거기 때문에 나는 참여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정답이죠. 그렇게 얘기하죠. 지금도 분명히. 저는 거기에 대해서 물론 엄청난 반박을 할 수 있지만은 저는 그거 말도 안 된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언론이든 뭐든 뭐 포탈이든 사기 탄핵의 진실을 알려주지가 않았잖아요. 우리가 그걸 전파할 수 있는 이 공동체 공간은 태극기 집회밖에 없었거든요. 그걸 중심으로 해서 페이스북하고 뭐 트위터하고 카톡이랑 유튜브로 나간 거 아닙니까? 그 태극기 집회 없이 우리가 사기 탄핵의 진실을 어떻게 전파합니까? 그게 왜 인민재판이에요, 인민재판은. 유일한 수단이었는데. 홍준표 후보는 이거조차를 이해 못한다면요. 태극기 집회가 뭔지도 모르는 겁니다. 뭔지도 모르고 헛소리 했다가 이제 표 좀 얻으려고 경남도지사직 때문에 태극기 집회 못 나왔다. 자, 이런 거짓말을 하는 후보를 우리가 어떻게 신뢰하냐. 탄핵 같은 중차대한 문제, 진실을 캐겠다 그러면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탄핵 진실 캐다가 우리 지금 몇 명 죽었습니까? 태극기 집회에서. 5분 이상 돌아가셨잖아요. 목숨을 걸고 진실을 캐야 하는 문제를 갖고 이렇게 거짓말을 해가지고 그리고 뭐 표를 계산해가지고 안 됩니다. 안 돼요. 안 돼요. 저거 가지고는. 원래부터 안 된다고 봤는데 안 된다는 또 결정적인 증거가 드러났어요. 나경원 의원을 홍준표 후보가 선대위원장으로 위촉을 했습니다. 대선 캠프에서 서열 1위가 후보고요. 2위가 선대위원장이죠. 당대표가 주로 선대위원장하고 외부 영입 최고 전문가. 만약에 대권을 창출하게 되면 대개 총리나 대통령 비서실장 할 사람들이 선대위원장입니다. 선거 캠프의 핵심이에요. 거기다가 나경원 의원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위촉을 했는데 나경원 의원이 취임 일성으로 탄핵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지기 위해서 이 당의 선대위원장을 수락했다 그러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탄핵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지겠다? 나경원 의원은 탄핵에 대해서 끝까지 찬성하고 선동했는데 결국 이 당을 끝까지 탄핵 찬성당으로 밀어붙이겠다 그 얘기잖아요. 그 얘기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을 선대위원장에 앉혀놓고 무슨 태극기에 뭐 마음을 한다, 진실을 뭐 밝히겠다. 사기 그만 쳐셔야죠. 이렇게 사기를 칩니까? 나경원 의원은 단순히 이 탄핵을 찬성한 정도가 아니에요. 이분은 탄핵 찬성을 계속 주도해왔고 탄핵 찬성 이후에도 조갑제닷컴 등 보수 매체에 나가서 끝까지 탄핵만이 보수가 살 수 있다 이렇게 선동을 해왔고 제가 가장 분노했던 거는 탄핵이 인용돼서 박 대통령이 쓸쓸하게 삼성동 사저로 돌아올 때 김진태 의원, 조원진 의원, 뭐 서청원 의원 등등이 위로하기 위해서 마중을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걸 아주 악랄하게 이 삼성동의 이 팔적이라고 규정하고 이자들 다 징계해라고 떠들고 다녔습니다. 나경원 의원이. 저 나경원 의원 잘 알아요. 그분 박원순 서울시장한테 서울시장 패하고 그때 총선 때 그때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비대위원장으로 당 실권 다 잡고 있었고 낙검수에 이 함정에 걸려가지고 무슨 피부 미용 1억 얻어 터지고 남편에게 자기를 음해한 그 네티즌 댓글 수사를 청탁하고 어마어마한 음해를 당하고 있고 그 문제 때문에 공천을 못 받게 됐을 때 제가 옆에서 끝까지 도왔습니다. 제가 나경원 의원 도운 건 딱 하나였어요. 그때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장 나가서 막 으쌰으쌰할 때 안철수까지 튀어나오고 막 복지 파퓰리즘이 휩쓸었을 때 그래도 나경원 의원이 혼자 나가서 서울시장 나가서 그래도 잘 싸웠죠. 물론 한 7% 정도로 패했는데 열심히 했습니다 그때. 그렇게 한 사람을 당이 어렵다고 내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은 제가 끝까지 나경원 의원 옆에서 지키고 했습니다. 그런 걸 경험한 사람이 이미 권력도 잃고 다 잃고 사저로 돌아와서 이제 검찰에 구속되기 직전에 온 그 사람을 그래도 8명이 마중 나가서 위로해준 걸 갖고 이걸 징계하자 그럽니까 이걸 징계해서 끝까지 박 대통령을 혼자 고립시켜버리겠다? 이게 사람이 할 짓이에요 나경원 의원?
그리고 그런 짓을 한 사람을 선대위원장으로 올려놓고 계속 태극기에 마음을 한다, 태극기에 마음을 한다. 이거는 홍준표 후보도 그렇고요, 나경원 의원도 그렇고요. 둘 다 최소한 태극 전사들을 다 개돼지로 보지 않고는 저러지 못하는 겁니다. 완전 개돼지로 보고 있는 거예요, 저거는. 어차피 너희가 우리 찍지 뭐 딴 데 찍을 때 있냐, 지금 그런 생각하지 않고는 저런 짓을 할 수가 없죠. 홍준표 후보는 나경원 의원을 선대위원장에 앉히면 안 되는 거고, 나경원 의원은 그걸 수락하면 안 되는 거예요. 후보가 이미 탄핵 진실을 밝히겠다고 여러 번 떠들지 않았습니까? 뭐 저는 그 말 믿지 않지만은 그렇게 떠들었는데 탄핵을 주도하고 마지막까지 대통령을 끝까지 탄핵을 인용당해서 사저로 돌아온 그 대통령까지 짓밟은 자가 그 당의 선대위원장을 수락한다? 이거 짜고 치는 고스톱도 좀 속이는 좀 노력을 하면서 해야죠. 이렇게 대놓고 개무시해도 되는 겁니까? 자, 아마 우리 당 논평에서 뭐 내일 정도 아마 나갈 것 같은데, 우리 당 논평으로. 자, 홍준표 후보. 탄핵의 진실을 밝히겠다면요, 탄핵 주범들에게 자백을 받아야죠, 먼저. 나경원 자기 선대위원장한테 당신 탄핵 그거 누구의 사주를 받아서 탄핵 시작했냐? 그리고 1월 이후 계속 조작 사기가 드러났는데도 왜 끝까지 탄핵을 번복하지 않고 끝까지 누구 사주 받아서 저렇게 밀어붙였냐? 누가 또 명령했길래 다 권력도 잃고 혼자서 돌아온 대통령을 짓밟았냐? 자백을 받으세요, 나경원 의원한테. 자기 선대위원장한테 불러가지고 자백하라고 하면 자백할 거 아닙니까? 가장 빠르게 사기 탄핵의 진실을 문을 열 수 있는 거를 하지 않고 나 대통령 시켜주면 밝히겠다? 그거야말로 사기입니다. 그거야말로 사기예요. 나경원 의원을 주리를 틀어서라도 자백을 받던지, 그거조차 하지 못하면 다시는 탄핵 진실 어쩌고저쩌고 태극기고 뭐고 운운하지 마십시오. 네, 우리 아마 공식 당선명 나오면은 거기에 대해서 한번 홍준표 후보가 답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홍준표 후보는 이거조차를 이해 못한다면요, 태극기 집회가 뭔지도 모르는 겁니다. 뭔지도 모르고 헛소리 했다가 이제 표 좀 얻으려고 경남도지사직 때문에 태극기 집회 못 나왔다. 자, 이런 거짓말을 하는 후보를 우리가 어떻게 신뢰하냐. 탄핵 같은 중차대한 문제, 진실을 캐겠다 그러면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탄핵 진실 캐다가 우리 지금 몇 명 죽었습니까? 태극기 집회에서 5분 이상 돌아가셨잖아요. 목숨을 걸고 진실을 캐야 하는 문제를 갖고 이렇게 거짓말을 해가지고, 그리고 뭐 표를 계산해가지고 안 됩니다. 안 돼요. 안 돼요. 저거 가지고는. 원래부터 안 된다고 봤는데 안 된다는 또 결정적인 증거가 드러났어요. 나경원 의원을 홍준표 후보가 선대위원장으로 위촉을 했습니다. 대선 캠프에서 서열 1위가 후보고요. 2위가 선대위원장이죠. 당대표가 주로 선대위원장하고 외부 영입 최고 전문가. 만약에 대권을 창출하게 되면 대개 총리나 대통령 비서실장 할 사람들이 선대위원장입니다. 선거 캠프의 핵심이에요. 거기다가 나경원 의원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위촉을 했는데, 나경원 의원이 취임 일성으로 탄핵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지기 위해서 이 당의 선대위원장을 수락했다 그러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탄핵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지겠다? 나경원 의원은 탄핵에 대해서 끝까지 찬성하고 선동했는데 결국 이 당을 끝까지 탄핵 찬성당으로 밀어붙이겠다, 그 얘기잖아요. 그 얘기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을 선대위원장에 앉혀놓고 무슨 태극기에 뭐 마음을 한다, 진실을 뭐 밝히겠다. 사기 그만 치셔야죠. 이렇게 사기를 칩니까? 나경원 의원은 단순히 이 탄핵을 찬성한 정도가 아니에요. 이분은 탄핵 찬성을 계속 주도해왔고, 탄핵 찬성 이후에도 조갑제닷컴 등 보수 매체에 나가서 끝까지 탄핵만이 보수가 살 수 있다, 이렇게 선동을 해왔고, 제가 가장 분노했던 거는 탄핵이 인용돼서 박 대통령이 쓸쓸하게 삼성동 사저로 돌아오고 후보의 부인이 대통령을 그렇게 모욕한 걸 표 때문에 그랬다고 어떻게 그딴 말 떠드냐, 끌어내렸어야 되는 거죠. 참고로 홍준표 후보 부인이 우리 대한문 태극기 집회도 올라오겠다는 거, 정광택 대표와 권영애 대표가 안 된다, 막았습니다. 전 잘 막았다 생각합니다. 사전에 메시지를 확인해서 우리 대한문 집회 때 만약에 홍준표 후보 부인이 저에게 떠들었으면요, 대형 사고 터졌습니다. 대형 사고 터졌어요. 거의 뭐 지도부 다 날라갔을 뻔했습니다. 그걸 올렸다가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와 동시에 이제 홍준표 후보는 부산에 가서 태극기 집회에 참여하지 못한 것은 경남도지사직을 수행하기 때문에 참여할 수 없었다. 태극기 든 사람들의 심정을 잘 안다. 탄핵 진실 반드시 밝히겠다. 그런 정도 얘기할 때는 하나하나도 거짓말하면 안 되죠. 경남도지사직 수행하는 것과 태극기 집회 못 나오는 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면 김관용 경북지사는 대구 태극기 집회 어떻게 나갔고 박원순은 촛불 집회 어떻게 나갔습니까? 남경필은 경기도지사직 할 때 촛불 집회 어떻게 나갔습니까? 관계없는 거 아닙니까? 관계없는 거 가지고 왜 그 핑계 대고 못 나왔다고 그렇습니까? 홍준표 후보가 2월 말에 주간조선에서 인터뷰할 때는 촛불 집회든 태극기 집회든 모두 민중민주주의고 인민재판으로 헌재를 협박하는 거기 때문에 나는 참여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정답이죠. 그렇게 얘기하죠. 지금도 분명히. 저는 거기에 대해서 물론 엄청난 반박을 할 수 있지만은 저는 그거 말도 안 된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언론이든 뭐든 뭐 포탈이든 사기 탄핵의 진실을 알려주지가 않았잖아요. 우리가 그걸 전파할 수 있는 이 공동체 공간은 태극기 집회밖에 없었거든요. 그걸 중심으로 해서 페이스북하고 뭐 트위터하고 카톡이랑 유튜브로 나간 거 아닙니까? 그 태극기 집회 없이 우리가 사기 탄핵의 진실을 어떻게 전파합니까? 그게 왜 인민재판이에요, 인민재판은. 유일한 수단이었는데. 홍준표 발언을 하는데, 홍준표 후보가 사실은 지금, 가장 이제 이 자극적으로 이제 이른바 이 태극기 부대를 자극했던 말은 박 대통령이 춘향인 줄 알았더니 향단이에 불과했다. 이제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에 대해서 왜 이렇게 이 집토끼들을 가슴 아프게 했냐. 이제 이 송만기 씨가 사회를 봤어요. 그 집회에. 그랬더니 이 홍준표 후보 부인이 다 계산된 발언이다. 이쪽 표도 얻어야 되고 저쪽 표도 얻어야 되기 때문에 다 계산된 발언이니까 이해해달라. 저는 참 홍준표 후보 부인 보니까 이제 굉장히 좀 순수한 분 같아요. 이 정치적으로 잘 계산 못하고 본인은 이제 계산했다고 주장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참 순수한 분 같습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그런 식으로 해명을 합니까? 실제 계산을 했다 그래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표 좀 더 얻기 위해서 박 대통령을 향단이라고 비하하고 그렇게 끝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4월 11일 임진각에서 이 정치의 모든 혼란은 박근혜의 실정 때문이다. 구속까지 됐고 법의 심판 받아야 된다. 이게 그냥 다 계산이란 말입니까? 표를 얻기 위해서. 국가적으로 중요한 탄핵 사건을 갖고 표를 계산을 해요. 자기가 올바른 거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자기 판단을 내리고 그 메시지를 던져야지. 그런 사건에 대해서 계산을 해가지고 말 이렇게 바꿨다 저렇게 바꿨다. 어떻게 그렇게 해명하냐는 겁니다. 이제 나중에 혹시 영부인 될 수도 있는 분인데 그 말 듣고 참 신기한 거는 그 청계광장에 있는 태극기 든 사람들 감사합니다 막 환호하는데 그동안 태극기 왜 들었어요? 박근혜 대통령 인간적으로 비하해서 표 얻겠다는 사람 올라와서 말하는데 그거 박수치고 있으면 이분들 어떻게 한겨울에 태극기 들고 있었습니까? 난 그분들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일장기 들어야 될 거 잘못된 거 아닌가? 태극기로 착각을 해가지고. 당장 호통쳤어야죠. 당신이 어떻게 보수 볼 때 김진태 의원, 조원진 의원, 뭐 서청원 의원 등등이 이 위로하기 위해서 마중을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걸 아주 악랄하게 이 삼성동의 이 팔적이라고 규정하고 이자들 다 징계해라고 떠들고 다녔습니다. 나경원 의원이. 저 나경원 의원 잘 알아요. 그분 박원순 서울시장한테 서울시장 패하고 그때 총선 때 그때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비대위원장으로 당실권 다 잡고 있었고 낙검수에 이 함정에 걸려가지고 무슨 피부 미용 1억 얻어 터지고 남편에게 자기를 음해한 그 네티즌 댓글 수사를 청탁하고 어마어마한 음해를 당하고 있고 그 문제 때문에 공천을 못 받게 됐을 때 제가 옆에서 끝까지 도왔습니다. 제가 나경원 의원 도운 건 딱 하나였어요. 그때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장 나가서 막 으쌰으쌰할 때 안철수까지 튀어나오고 막 복지 파퓰리즘이 휩쓸었을 때 그래도 나경원 의원이 혼자 나가서 서울시장 나가서 그래도 잘 싸웠죠. 물론 한 7% 정도로 패했는데 열심히 했습니다 그때. 그렇게 한 사람을 당이 어렵다고 내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은 제가 끝까지 나경원 의원 옆에서 지키고 했습니다.
그런 걸 경험한 사람이 이미 권력도 잃고 다 잃고 사저로 돌아와서 이제 검찰에 구속되기 이 직전에 온 그 사람을 그래도 8명이 마중 나가서 위로해준 걸 갖고 이걸 징계하자 그럽니까, 이걸 징계해서 끝까지 박 대통령을 혼자 고립시켜버리겠다? 이게 사람이 할 짓이에요, 나경원이면? 그리고 그런 짓을 한 사람을 선대위원장으로 올려놓고 계속 태극기에 마음을 한다. 이거는 홍준표 후보도 그렇고요. 나경원 의원도 그렇고요. 둘 다 최소한 태극 전사들을 다 개돼지로 보지 않고는 저러지 못하는 겁니다. 완전 개돼지로 보고 있는 거예요, 저거는. 어차피 너희가 우리 찍지 뭐 딴 데 찍을 때 있냐? 지금 그런 생각하지 않고는 저런 짓을 할 수가 없죠. 예, 미디어워치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오늘 대구에서 태극기 집회가 있었고요. 일요일에는. 그리고 오늘은 이제 공식 선거운동 시작일이어서 오전 7시부터 이제 조원진 후보가 대구의 칠성시장 그리고 뭐 범어사거리 서문시장 등 유세를 하고 있고요. 저는 어제 태극기 집회에 참여하고 오늘 서문시장 유세를 참여하고 지금 방금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정미용 대표 등등이 사실상 조원진 후보랑 같이 다니고 있고, 저는 이 전략기획본부장이라는 이 타이틀과 관계없이 제가 사실상 이제 이 우리 당의 이 논평을 맡았기 때문에 이 밖에 있으면 논평을 할 수가 없잖아요, 작업을. 그래서 사실은 어제 오늘 있으면서 쏟아낼 게 많았는데 좀 차질을 빚었습니다, 이제 밖에 있다가. 그래서 이제 웬만하면 저는 좀 이 밖에는 안 나가고 안에서 이제 대변인들과 함께 이제 논평을 준비하는 걸로 뭐 그런 식으로 좀 선거를 참여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방송 전에 한미동맹 국민운동본부 심현수 대표께서 저희 이 미디어시 TV 오픈을 축하하기 위해 화분을 보내주셨고, 방주혁님께서 여기 6.25 참전 미군 조형물 이걸 보내주셨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이제 바로 시작을 하는데요. 우리 새누리당에서 오전에 논평을 냈죠. 홍준표 후보 자유한국당의 그 부인이 지난주 토요일 대한문이 아닌 저 청계광장 태극기 집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올라오셔